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난간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의학도 출신 미스코리아로 화제를 모았던 2002 미스코리아진 금나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금 죽고자 하는 용기로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시련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하나뿐인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당시 조리 있는 말솜씨와 당당한 태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금나나! 2002년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되어 미의 정상에 우뚝 선 금나나. 미의 사절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나나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04년 봄, 나나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MIT와 하버드 동시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나나. 보다 하는 분야가 나중에 기초의학이나 아니면 음상으로 갔을 때 외과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되게 튼튼하게 쌓고 싶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금나나. 좀 더 큰 세상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위해 나나는 하버드 대학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8월 6일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은 나나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팬 사인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희선이 몇 학년? 중2? 자신을 찾아준 학생들을 보면 어린 시절 공부하던 생각에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보내는 나나. 글씨를 조금 더 잘 쓰고 싶은데요. 이게 펜이 저한테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초청 세계를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어떻게 보면 쉬운 길보다는 항상 힘든 도전을 즐겨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힘들게 도전만 하느냐고.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시도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한 중학교 때만 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바뀐 것 같아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바로바로 1kg씩 있어요. 그래서 10일 되면 10kg가 찔 것 같아요. 하루도 운동을 빠뜨리지 않는 나나.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려는 숨은 의도도 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도 운동으로 회포를 푸는 나나. 경력 차원에서. 그래, 내가 졌으니까 내가 오늘 한턱 쏘겠다. 한 1년 동안 지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식당만 가게 되면 한국 식당만 가게 되면 맨날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떡볶이가 너무 그리고 그래요. 어떨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밥을 한 다음에 쌈장하고 밥을 이렇게 딱 들고 가요. 그러면 미국 학교 식당에 가면 샐러드 바에 상추가 많거든요. 그 상추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쌈장이랑 쌈 싸먹고 그래요. 근데 외국 애들 보면 조금 그럴까봐 식당 구석에 가서 쌈 싸먹고.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나 그리웠던 한국 음식들. 돌아가기 전까지 마음껏 즐기세요. 공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하버드대 학생들. 세계의 수재들과 경쟁하며 알차게 생활한 1년 동안 나나는 배우고 느낀 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계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나나. 그럼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여기는 어린 시절 공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북 영주 나나의 집. 두 모녀 무엇인가 분주하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찾으신 것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천자문 연습지입니다. 중학교가 바쁜데 이거 쓸 시간이 있겠네 했더니 엄마 그래도 끝까지 요거는 완성을 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여기 딱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습관이 없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백과사전, 두꺼운 백과사전 아시죠? 그걸로 가나다라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똑소리 나게 공부했던 나나. 지금의 금나나가 있기까지 이 시절의 경험들이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그녀. 아름답기만 한 장미가 아닌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노력하는 잡초 금나나. 당찬 모습의 아름다운 그녀. 잠시 후 여유만만해서 만나보세요.
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네. 방학을 맞아서 짧게 한국에 이렇게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어느 정도 지났어요, 이제? 이제 한국 온 지 한 2달 정도 네, 됐어요. 어디 좀 많이 다녔습니까? 그냥 가족과 함께 여행 다녀왔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대해서는 좀 내적으로 충실하라고 제가 이게 산사체험, 뭐 선비촌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어요. 정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따님의 저 미모는 어느 분을 닮으셨고 따님의 저 머리는 어느 분을 닮으셨는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책에도 좀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사실 살짝 이렇게 태교를 좀 했어요. 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대학교 학사모, 학사모에 제 대학 졸업 때 사진과 아빠의 졸업 때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2개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위로는 아빠를 닮고 이 밑으로는 좀 나를 닮고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아무래도 아빠가 체육선생님이셨으니까 키가 젊었을 때 참 크셨거든요. 지금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일은 아빠를 닮고 근데 머리는 암만 해도 감옥이니만큼 저를 닮으면 좋겠다 하고는 진짜로 그래 했는데 얘는 태어났더니 애가 이렇게 외모를 봤더니 진짜 그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래요. 얘들아, 태교가 진짜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애가 외모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진짜 나도 놀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아무래도 가정학을 하다 보면 태교 교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인용하고 그래요. 금나나 씨 본인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보면 체격 같은 것은 아빠를 닮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능력 같은 걸 볼 때는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사실 어릴 적에는 정말로 아빠 체격을 100% 닮아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엄마 몸매는, 그러니까 딸의 몸매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면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키만 아빠 닮고 체질은 엄마를 역시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저 아버지는 저 따님을 얼마 만에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이제 1년 만나서 이제 방학 때 2달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그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부모들 같이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이제 한 번 더 그 이후로 안 들어갔습니다. 뭐 보고 싶을 때 주로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메일도 주고받았지만 전화로 뭐 가끔 했습니다. 얘기하고. 전화로 자주 이제. 전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따님의 이야기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저희 아빠는 제가 1년 만에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제가 살이 쪘나 안 쪘나. 그게 가장 관심사세요. 그리고 전화에서도 첫 마디가 살 안 쪘지? 이 말씀이세요. 뭐 잘 있냐 이런 거보다도. 그 이유는 미스 코리아로서 글쎄요. 뭐 지켜나가야 될 그 2가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게 있기 때문에 저 아빠 입장에서는 꼭 2가지를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항시 나태하지 말고 계속 2가지를 계속 이루어지길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이제 전화에 이제 그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하고 약간 틀린 면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좀 임신해서 살이 쪘어도 더 먹으라고 더 찌라고 네가 뭐가 통통하냐고 막 이러시는데 좀 배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시고 아까 어머니께서 잠깐 TV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금나나 씨가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자식은 부모 이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2분이 선생님이시지만 공부는 선생님께 믿고 맡기셨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다른 공부 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풍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공부는 선생님이 최고다, 항상 선생님이 최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100%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휴, 저 토크쇼를 풀어나갈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부터 듭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소리 나게 얘기를 잘하는가 싶어서, 네. 뭐 새삼스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MIT하고 하버드 대학을 이게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의대 다니다 미국 대학을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제한테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네. 항상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막상 기회가 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미스 유니버스 대회 참가로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던 곳이 유학원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때 안 하면 정말 유학을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자라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네. 그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뜻을 많이 펼칠 수 있었는데 굳이 멀리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하셨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었죠. 항상 이제까지의 얘 양육 방법이 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요. 선택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버스에 탁 타고 엄마 나 지금 영주 가고 있어 이러게. 네가 왜 지금 영주 오지? 그 영주 올 상황이 아닌데 영주 온다 하기에 순간적으로 뭐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내가 미스 유니버시 끝나고가 전이었는가? 하여튼 기억이 전이었지? 그래서 야, 왜 갑자기 오지? 이 안에 그럴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봐요. 이게 뭘까? 또 혹시 저러다가 또 유학원에서 공부하다가 그 분위기에서 옛날에 한 번쯤 저한테 그런 얘기 했댔거든요. 엄마 나 유학 갈 거야. 이러게. 무슨 능력으로 가냐 했더니 교환자 학생으로 가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혹시 유학 간다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했더니 안 해야 될 거 엄마 아빠 나 할 얘기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 유학 공부하고 싶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냥 의대 다니면 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의대 다니면 좋은데 얘가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저는 알아요. 야를 붙잡는다고 이게 바람이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해보겠대요. 근데 전 또 그때 속으로 그러면 야가 또 유학 준비하다가 지 능력으로 되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안 되면은 어차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계산을 해보니까 야가 이때 유학 준비를 어쨌든 하겠다는 것은 미스 코리아 활동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음 흐트러졌던 마음이 어쨌든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싶어서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승낙을 했죠. 금나나 씨는 여기서 좀 대학을 얼마나 다니다 가셨죠? 1년 다녔었어요, 실제로. 1년 다니셨으면 여기와 하버드 대학 그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차이가 있나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기초에 항상 중심을 두니까 학생들도 보면 항상 기초 중심의 원리를 받아서 그런지 참 논리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 학생들 경우는 응용적인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배우면 그것을 응용하는 그 능력이 되게 탁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그러니까 그 한국의 좋은 점과 미국의 좋은 점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이렇게 채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직접 한번 해주세요. 처음 1년간 적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까, 가서? 저는 솔직히 영어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대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회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 들어올 수준이 되는 어휘를 갖춰야 되고 또 그 어휘들을 제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수업 시간에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처음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또 어려운 거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게 미국 음식이 좀 이렇게 기름기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잖아요. 원래 한국에서 건강에 좋다는 한국 음식만 먹어도 살이 쪘었는데 미국 가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막 특히 보스턴은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이렇게 허벅다리까지 왔을 때도 밤에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하고 항상 운동을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빨래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버드대학교 기숙사라면 참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어서 저희 동에는 지하실에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를 하려면 다른 동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문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빨래를 자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따리에 빨래를 이렇게 일주일 되면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것을 등에 메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동에 가야 돼요. 세탁기가 있는 동에. 근데 건조기를 하면 그게 빨래가 끝나도 물을 먹어도 가벼워지는데 건조기를 하면 왜 또 구겨지잖아요, 옷이. 그래가지고 가지고 올 때는 그야말로 옷이 물까지 젖어가지고 정말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 느려고. 사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대신 빨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속옷도 있고 이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있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지. 근데 어떻게 또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사실 근데 제가 집에서 공주로 컸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한여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또 금나나 씨는 왠지 좀 어려운 부분도 부모님께 쉽게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통화를 하다 보면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어디가 힘들구나, 왜 이러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서 속상했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근데 네. 속상한 것보다는 네. 얘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말하면은 언론에 많이 썼어도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던 일로 새서 떠났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진짜 쉽게 말하면 난리를 지기고 떠났는데 적응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기도 태어나면 37을 견디면 100일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100일을 견뎌내면 1년을 견딘다. 근데 1년을 견디면 네가 앞으로 10년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견뎌라. 그리고 사실 엄마의 인생도 어렵잖니.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하지. 어머니 떨어져서 어떻게 안 됐다 이런 거는 제가 좀 못됐죠. 엄마가 좀 냉정하게 좀 애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또 제 마음속에 믿음에는 내가 네 키울 때 이렇게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니를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뭐 자녀분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거라든가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선 공부시킬 때 이것만은 꼭 지킨다라는 게 뭐 있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그 글쓰기를 지도를 해보니까 내가 요건 이렇게 써서 첫째, 둘째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글을 쓸 때 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엄마처럼 쓰더라고요. 그 제가 아차 싶어서 제가 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과목도 또 제가 논술 전문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뭔가 이렇게 캐치를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뭐 물으면 이제 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데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선생님께 내가 물어볼게 하고는 그러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가서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보관은 뭐였냐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끌면은 내 이상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 지금의 현재의 제 이상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아이들은 본성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놔뒀더니 좀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걔는 편해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 식구 나오게 되면 혼자 남는데도 보면은 항상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엄마인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막 이렇게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막 저희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하기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래 보면은 아이들 내가 끌면 내 이상 안 되는 거 하나 하고 절대로 내가 무대 앞에서 아이를 이끌면 안 된다. 야가 무대를 벌려놓으면 뒤에 가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한테 자기 주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개는 제가 지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참죠. 어떤 때는 우리 동생을 보면 저 늘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참다. 끝까지. 참죠. 그럼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도록 하고 그 대화법에도 항상 제가 공부해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너 언제까지 노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 그럼 네 계획표대로 해. 그럼 오늘 밤 놀 것 같으면 밤새도록 놀아. 이러면은 근데 이 아들이 또 영리해서 알아요. 엄마가 조소리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뭐 오늘 12시까지만 놀고 그 다음부터 공부할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자녀하고 부모가 갈등 일으키는 원인은 공부해라 하지 마라 이거 잔소리 때문에 싸우는데 잔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운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다행히 따라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시지만 뭐 안 되면 이렇게 뜻대로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특성이 예. 근데 애들은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빗보는 것보다 예체능 쪽으로 빗보는 것도 많으니까 아이들 어머님들이 애들 본성을 좀 잘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일단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겨주시든지 밀어주시든지 그건 아이 특성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금나나 씨 하면 그 중도하차하는 법이 없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적 미술학원은 중도하차를 하셨나 봐요. 안 가겠다고. 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지금도 생생하죠. 저는 계단까지 기억이 나니까. 네. 그때가 몇 살 되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유치원 5살, 그러니까 5살. 유치원에 안 가고 예. 잠시 미술학원 다닐 때거든요. 네. 근데 미술학원에 가면 요즘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미술 선생님이 먼저 칠판에 그림을 다 견본으로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따라 그려라 이랬는데 그날 주제가 동물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동물원 풍경을 그려주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동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솜사탕 아저씨도 그리고 동물 위주로 안 그리고 저는 사람 위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아기들, 엄마들, 뭐 동물 구경하는 애들, 저의 동물원을 그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스님께서 막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스님이 이렇게 칠판에 그려놨으면 그대로 따라 그려야지 왜 너 맘대로 그리냐면서 그럼 학원에 왜 오냐면서 집에 가려면서 이렇게 꾸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나만의 동물원이 있는데 왜 내가 강요를 받아야 되는가 이래서 그 당시에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엄마가 어디 잠깐 집을 비우고 가신다고 저한테 열쇠를 주려고 오시던 차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을 고중하는 소리를 계단에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게 엄마 딸인지는 상상을 못 하셨죠. 근데 딱 들어보니까 제가 선생님께 막 혼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학원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집에 가서 나 학원 안 다닐래 이러니까 엄마가 그때 그럼 너가 다니기 싫으면 가지 말라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미술학원은 중간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금나나 씨를 위해서 하는 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나나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활동 그런 부분에서는 아빠한테 이제 많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방학 생활 같은 데 있는 체험학습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이 숙제가 있으면은 아빠한테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럼 또 제가 또 같이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 촬영도 하고 또 그 부분에 같이 이제 다니면서 그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 촬영하는 거하고 영상하는 것을 좀 취미를 좀 갖고 있어갖고 그리고 또 미래를 볼 때 장기적으로 또 오래 볼 때 어렸을 때 찍어놓으면 얘들이 커서 그 시절에 그 자기들 못 느낀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느낄까 하는 그런 것을 호기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촬영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지금도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아빠의 역할은 이런 역할은 아빠한테 하면은 요걸 하면 잘 들어주고 엄마한테는 이런 요구는 엄마한테 자기가 이제 커가면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또 활동을 체육을 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뭐 아예 하는 걸로 해갖고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그 경험을 많이 쌓게 한 게 있었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말을 잘 못하면 진행하기가 좀 편할 텐데 세 분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다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금나나 씨가 정말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금나나 씨는 특히 저 과학고등학교에서 그 우수한 학생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성적 내기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는 성적 내려가기는 참 쉬워요. 근데 올라가기는 정말 그러니까
한 등수를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보통 뭐 중간 정도 이러면 졸업할 때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러니까 그만큼 올리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참 주위에 인복이 많은 게 참 그건데 주위에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가구에서도 선생님들이 단지 지식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정말 따뜻한 부모처럼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영주에 계시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부모처럼 잘 다독여 주시니까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못하는 거 물으면 그걸 왜 못해? 왜 바보처럼 이런 걸 모르냐? 그런 게 아니라 모를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힘에 입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과학 고등학교 하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동시에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머리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일명 뭐 IQ 컴플렉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은 전혀 없으셨어요? 네, 저는 IQ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IQ 150 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 한 명은 기숙사에서 다 같이 공부하니까 한 방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도록 공부를 하고 잠도 못 자고 원래 12시 이후에는 자야 되는데 막 선생님 몰래 나와서 공부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걔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축구 경기 있으면 몰래 빠져나가서 축구도 보고 이런 친구인데 공부는 또 30분만 보면 제가 3시간을 해서 이해할 것을 모두 다 이해해버리니까 정말 부럽잖아요. 네. 나도 저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는 가정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치고 아빠가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 내 IQ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아빠한테 막 그때 투정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 상황도 감사드려야죠. 예. 자,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오늘 금나라 씨 만나자마자 책을 한 권 선물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책 뒤에 보니까 이 책의 수익금은 금나라의 뜻에 따라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뜻이 항상 feeding and share이라고 제가 지금 이까지 큰 것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와서 컸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초등학생 책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이렇게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소년 가장들의 수기집을 모아놓은 책이 저희 초등학교 때는 사서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자 싶어서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됐어요. 안심하고 책 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일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나라 씨가 이 전액 수익금 전액 이제 불이웃에게 쓰여지는 거니까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나라 씨가 말이죠. 오늘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과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그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 나나에게 배우는 1등 따라잡기 공부법! 웬만하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지. 자,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요? 1번부터 볼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직 공부할 책과 스탠드만, 컴퓨터는 가능하면 거실로. 네,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방 안에 같이 특히 공부하는 책상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수학 문제 한 문제 풀고 내 이메일 뭐가 왔지 이러면서 체크하고 싶고 체크하다 보면 계속 다른 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 10분 풀고 휴식 시간이 공부 시간이 1시간, 휴식 시간이 10분이 돼야 되는데 공부 시간이 10분, 휴식 시간이 1시간이 돼버리는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컴퓨터보다는. 그래서 노트북은 항상 책상 위에 두는데 또 이렇게 항상 제가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것도 이러니까 사전으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놓고 공부를 하니까 아직도 역시 이메일 체크하고 다른 사이트 돌아다니고 아직도 학교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그 컴퓨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집중력에. 그러니까 학생들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실 때 아예 처음부터 책상에는 자기가 공부할 책 외에는 다른 것도 두지 않아서 시선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미리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화 시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어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다가 한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자, 진짜. 네, 그런 경우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노트 필기는 눈에 쏙 들어오게 단 쉬는 시간에 정리. 네. 흔히 노트 필기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노트 필기 안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것은 알아보면 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예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는 정말 그냥 이면지에다가 막 대강 받아 적어 넣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특성에 따라 딱 수업 시간이 40분이면 20분 동안 딱 필기를 끝내신 다음에 설명하시는 경우는 괜찮으신데 그냥 필기하시면서 동시에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필기를 하다 보면 설명을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면지에다가 글씨는 정말 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날렸으면서 막 쓰다가 설명에 최대한 집중을 해요. 그리고 설명하는 중간에 선생님이 중요하신 말씀하시면 그냥 별표 대강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글씨도 이렇게 나중에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복습도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기 안 하다가 꼭 시험 치기 전날에 다른 친구들한테 너 필기 복사 좀 해도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빌려주는 친구 입장에서 그거는 좋은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이제까지 놀다가 한꺼번에 빌리니까 꼭 내가 한 지식을 도둑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또 그것이 빌려가는 학생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게 아무리 필기 잘하는 학생 것을 빌렸다고 해도 자기가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를 친구한테 빌리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하되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으면 그때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함께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쉬는 시간에 저는 할 일이 많아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죠. 도시락도 미리 까먹어야 되죠. 할 일 많은데. 네. 자, 세 번째.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암기법을 개발하라. 자신만의 암기법. 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암기는 참 힘들었는데 제가 주로 이용했던 방법은 영어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다가 제가 자주 까먹는 단어와 이렇게 글자를 해가지고 집 온사방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관에 그걸 딱 붙여놓으면 집에 들어나거리면서 항상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씩 꼭 보게 돼요. 그리고 방문에도 붙여놓고 제가 자주 가는데 특히 제가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 냉장고 앞에는 당연히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필통도 이렇게 지퍼식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으로 돼 있으면 그 뚜껑 앞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항상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도 미리 수첩에다가 단어를 적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걸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단위로 자꾸 이렇게 교환 바꿔주기를 하면 뭐랄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우리가 흔히 영어 듣기 기획국고 옛날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같은 것을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녹음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가 어쩌고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항상 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버스 안에서 쟤는 버스 안에서 책 읽고 공부한다 이러지만 사실 그럼 눈버리잖아요. 흔들리고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의자에 편히 앉아서 귀에 이어폰만 꽂고 들으면 쉬는 겸 또 공부도 하는 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 저희 중학교 때 한원역의 순서가 있거든요. 칼륨, 칼슘 이런 것을 순서대로 다 외워야 되는데 이름을 다 붙여서 외워가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그때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게 가바 이러면 칼륨이랑 바륨이 나오거든요.
가봐 이러니까 가봐 그러면서 가나 이러면 칼슘이랑 나트륨이 그 다음 순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재밌게 말을 만들면 그게 쉽게 재미있도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외울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방법. 본인만의 기억법입니다. 본인만의 기억 암기법. 다음. 과목별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특히 영어, 수학은. 예. 네. 아마 영어는 3번하고도 겹치는 것 같아요. 어휘력이 중요하니까 어휘력을 외울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릴 적부터 영화를 통해서 특히 요즘에 DVD 있으면 밑에 서브타이틀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배우들이 저 영어 단어 타이틀이 이렇게 자막이 영어 자막이 저렇게 나올 때 배우들의 표정이 저렇고 그러니까 저런 대사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것이 가장 왕도인 것 같아요. 쉬운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1개를 답지에 도움 없이 스스로 푸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우, 미니 강자였습니다. 네, 나나에게 배우는 일정 따라잡기 공부법. 네. 이런 공부법도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도 공부하기 싫을 때. 항상 공부하기 싫어요. 예, 힘들고, 예.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예,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하는 거 사실 싫거든요. 노는 게 재밌고 누워서 TV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몇 달 뒤면 대학 수학력 시험이 남았잖아요. 요즘 정말 더울 때고 힘든데 그 수험생들한테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같은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날짜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무서울 거예요. 긴장되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나는 이 공부를 하는데 저 친구가 저게 좋다더라. 저 책이 좋다더라. 끝에는 이거를 봐야 되겠더라 하면서 옆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자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던 식으로 쭉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친구들 말에 의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서 보다가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 자기 그대로 고수하시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자기가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금나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좋은 걸 찾아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항상 도전하는 모습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남자들은 금나나 씨를 향해서 도전 안 해오던가요? 중요한데. 예. 아직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남자친구는? 아직은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이거 도전 정신이 약하네요. 네. 그럼 이상형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자기 일의 전문가이면서도 뚝배기 같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려면요. 예. 그런 나나 씨에게 부모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 같은 거 해주세요. 아빠. 사실 저는 우리 나나한테 뭐랄까 욕심도 많이 좀 냈고 또 부담도 많이 줬는데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빠로서 너무 멀리 보내면서도 참 너무 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아빠로서 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돌아왔지만 며칠 후면은 다시 시작하는 이제 단계인데 이제는 아빠도 욕심을 이제 마음을 비우고 가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하여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금나나 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금나나 씨의 그 도전 정신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